시장의 분위기도 파악을 해보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봐야 할지 저희가 얼마 전에 작년에 M&A 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1, 2, 3월이 지났고 1분기가 지나갔어요. 대략 요즘 M&A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분기가 지나면 리그 테이블이라고 네. 이제 한 분기를 결산하는 이제 순위 이런 것들이 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제 사실 1분기 M&A 시장 보면 빅딜이 조금 있긴 했었어요. 워낙에 그래요? 이제 M&A 네. 시장에 주요 원매자 그리고 주요 매도자가 둘 다 이제 사모펀드가 자리 잡은 지는 좀 됐고 그쵸. 워낙 경기가 안 좋고 불확실성이 크니까 이제 기업들은 추가로 인수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부를 팔거나 아니면 자산을 매각하거나 주로 이제 파는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수합병의 주요 주체인 사모펀드 업계가 요새 좀 네. 뒤숭숭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1조 원 넘는 딜들이 좀 있었던 게 큰 움직임이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왜냐하면 사실 이게 한 분기 만에 딜이 완료되진 않아요. 그쵸, 보통 그쵸. 한 2개 분기, 길게는 1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다가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 어디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쵸. 지금 1분기에 마무리됐던 것들은 이제 작년 말, 작년 이제 3, 4분기 때부터 계속 이제 시동을 걸어서 진행해왔던 딜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1분기에 마무리된 딜들을 좀 보면 일단 한행코가 SK 스페셜티 지분 85%를 2조 7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잘 인수를 했고 그러면서 네. 갖고 있던 그 포트폴리오 기업도 잘 팔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행코가 갖고 있던 한온 시스템을 한온 이제 시스템, 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1조 8,300억 원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빅딜이었던 게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인 어피니티가 네. 롯데렌탈 지분 56%를 네네. 이제 1조 8천억 원에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 사이드에서 보면 이제 카브아웃딜이라고 하죠. 기존에 있었던 그 사업부를 떼어서 파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삼성 SDI 평광필름 사업부를 중국 업체에 한 1조 1,210억 원 정도에 매각을 했고요. LG화학이 평광판 그리고 평광판 소재 사업부를 이제 각각 팔긴 했는데 합치면 한 1조 원 정도의 중국 업체에 또 매각을 했습니다. 중국에 팔았군요. 그렇죠. 1조 원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빅딜이었던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네. 그리고 하나오션이 싱가포르 업체죠. 다이내믹 홀딩스를 8,600억 원에 인수를 했고요. 또 하나호텔앤리조트가 아워홈 경영권을 8,700억 원 정도에 인수를 했고요. 또 이렇게 1분기에 이뤄졌던 딜의 특징들을 보면 일단 이제 대기업들이 이 사업부를 쪼개서 파는 카바오 딜들이 나왔고. 중국 기업들이 인수를 좀 많이 했다는 점이에요. 그러게요. 중국 자본들이 많이 이제 한국에 나온 매물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요새 원매자로 많이 등장을 해요.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등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삼성 SDI, LG와 화학 이런 데들은 이제 중국 업체 팔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업들이 좀 파는 입장이었는데 네네. 유난히 하나그룹은 또 이제 인수하는 입장이었죠. 굉장히 그러니까요. 공격적으로. 하나가 좋긴 좋나 봐요. 그렇죠. 근데 워낙 이제 하나그룹의 주요 사업들이 지금 방산이니 네. 이런 데들이 좀 많이 좋은 업황이 좋은 상황이니까 약간 이럴 때 공격적으로 M&A 나서서 좀 전체 그룹의 파일을 키워보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K-뷰티 딜들이 좀 예. 많았어요. 워낙 요새 이제 K-뷰티에 관심들이 많고 그쵸. 그 해외의 주요 그 화장품 브랜드를 제치고 지금 K-뷰티 제품들이 주요 시장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상위권을 좀 휩쓸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고온세상 코스메틱이 2,500억 원에 로레알에 팔렸고요. 네. 또 마녀공장이 KLM 파트너스한테 1,900억 원에 팔렸고 네. 실리콘투라고 이제 얼마 네. 전에 반란 사태 그쵸. 때문에 조금 이제 이슈가 됐던 곳은 플랫폼. 글레노드 크레딧으로부터 이제 1,440억 원의 투자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K뷰티들이 조금 M&A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번에 정리를 해드렸던 것처럼 카브아웃 형태의 좀 딜이 몇 개 좀 있었고, 한화가 역시 공격적으로 지금 어쨌든 네. M&A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 1분기를 정리해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2분기가 됐습니다. 2분기에도 이런 M&A 시장이 이제는 조금 정치적 불확실성도 약간 거쳤고,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뭔가 MBK의 이런 뭔가 안 좋은 이야기들도 있었고 하지만 2분기에는 조금 나아질까요? 조금 더 거래들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 시장에 나와 있는 조단위 매물들은 꽤 있어요. 그래요? 덩치가 큰 매물들이 꽤 있는데 지금 원매자를 찾고는 있지만 찾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네. 그 좀 덩치 큰 데들 보면 CJ제일제당의 바이오 그린 사업도 예. 한 6조 원 정도로 이제
받고 싶어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DIG 에어가스라든가 뭐 SK 에코플랜트의 환경사업부 이것도 이제 카바오들이고 롯데카드 그리고 뭐 클래시스, HPSP 뭐 이런 데들이 이제 1조 원 이상의 이 딜들로 꼽히고 있는데 워낙 덩치가 크니까 뭐 단독으로 사모펀드 한 곳이라든가 뭐 기업 한 곳이 단독으로 들어가서 인수하기는 좀 어려운 그쵸. 매물들이고 그래서 아마 컨소시엄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팔고자 하는 매도자 측하고 이제 사고자 하는 원매자 측 간의 이 몸값에 대한 눈높이 차이가 워낙 너무 큰 큰가요? 상황이거든요. 이제 뭐 대통령 탄핵 이슈로 워낙 시장이 좀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되고 대선 날짜도 확정이 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거쳤다고 하지만 거쳐서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지금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뭐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증시가 오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관세 때문에 급락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뭐 사고자 하는 것들은 조금 이제 몸을 사리면서 이제 상황을 좀 보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눈높이 차이가 좀 커지는 분위기긴 한데 사실 CJ 제일제당만 해도 이 바이오그린 사업부 판매할 때 아까 매각한다고 내놨을 때 막 8조 원도 얘기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한 6조 원 정도, 최대 6조 원 정도까지도 낮아졌고 실제로 이거를 좀 보고 있는 것들은 6조 원도 너무 비싸다. 뭐 한 5조, 4조가 적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이 눈높이 차이가 굉장히 큰 그러게요. 거죠. 그래서 2분기로 접어들면서는 분위기가 좀 다운된 느낌이긴 한데 일단 대기업들의 커버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많아질 거는 이제 예상 가능한 거고 그래서 매물은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가 될 것이냐 그 몸값에 대한 눈높이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조금 거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이런 딜을 할 때도 뭐 예를 들면 뭐 CJ제일제당의 바이오그린 사업부를 인수하려고 해도 이제 또 계산 들어가야 되는 게 관세 계산을 그렇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새로운 변수가 생겼죠. 가격이 달라질 수가 네.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복잡해지고 이 계산이 그러면 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그죠. 있고 요게 약간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관세 뭐 정치적 리스크도 있었지만 사실 이 M&A 시장에서 어쨌든 큰 손은 사모펀드들인데 사모펀드가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사모펀드들도 그러면은 어쨌든 가장 큰 손이었고 M&A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세력들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섣불리 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사모펀드 심사역하고 만나서 네.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일단 몸값이 높은 그러니까 적정 가격보다는 높게 부르는 데들이 상당수고 그 사모펀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매물로 나온 것도 이제 보지만 뭐 매물로 나오지 않은 것 중에 괜찮은 기업들 있잖아요. 먼저 찾아가서 우리한테 지분을 좀 파시겠냐, 뭐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중에 되게 알짜 기업들 있어요. 뭐 그쵸. 가업승계 해가면서 이렇게 잘 키워온 탄탄한, 기업들 가서 이제 사모펀드라고 소개하고 뭐 이제 투자 혹은 이제 지분 인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꺼내면. 사치꾼 아니냐고. 사모펀드 사치꾼 아닌가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이미지가 하고 뭐 안 투자 안 좋아졌어요. 받겠습니다. 뭐 가시라고 이런 분위기라는 됐다고 거예요.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MBK가 뭐 고려한 경영권 분쟁 터지고 그 이후에 홈플러스 기업 회생까지 이제 신청을 하면서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뭐 기업 사냥꾼, 뭐 먹튀 이런 이미지가 좀 굉장히 굳어진 상황이라서 이게 전반적으로 사모펀드가 이제 먼저 찾아가서 딜을 발굴하기는 좀 쉽지 않아진 상황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지금 금융당국이 이제 전방위로 압박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사모펀드들도 기본적으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괜히 이렇게 큰 빅딜에 출사표 내밀었다가 뭔가 찍히지 않을까 뭐 주목을 받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머키리 센터에서 매년 이맘때쯤 이제 금융투자재상 캐피탈 마켓 부분을 새로 네, 이제 그렇죠. 선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출자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돈을 이제 출자하는 LP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표에 따라서 뭐 종합대상 그리고 뭐 최우수 바이아웃, 최우수 펀드레이징, 네네. 뭐 최우수 엑시트, 뭐 최우수 ESG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이제 부분의 최우수상을 이제 시상을 하는데 올해가 3회째예요. 근데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는 그게 어쨌든 LP들이 뽑은 상인 거잖아요. 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아들 하셨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설문조사 끝나고 나서 이거를 다 이제 뭐 1등 하셨어요. 뭐 수상 내역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상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상을 받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잘한 건 너무너무 좋고 네네. LP들이 뽑은 상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영광스럽긴 건 좋은데. 하지만 지금 워낙에 금융당국이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뭔가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지. 조용히 지금은 얘기지. 좋겠다.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요새는 숨만 쉬고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모펀드가 뭐 분위기를 좀 살피는 상황, 눈치를 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잔뜩 움츠려 네. 있는 상태네요. 어쨌든 네. 뭐 좋은 이야기여서 상을 받았다고 기사가 나가도 네. 그러면 또 괜히 한번 들여다보고는 네, 그죠. 대상이 될 수, 그렇죠. 속된 말로 그냥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눈에 띌 수 있는 여기는 그런 튀면 안 것들 된다. 자체를 좀 네. 피해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금융당국에서 금감원 쪽에서도 지금 조사나 검사를 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 쪽들이 꽤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본격적인 규제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지금 업계에서는 이게 또 이제 사모펀드 제도라는 게 한번 바뀌었잖아요. 라임 사태 네. 터지고 나서 이제 사모펀드 분류 체계를 좀 바꿨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이 고려하고 이제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서 또 다시 뭔가 이제 규제가 생기지 그쵸.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금감원이 이제 국내 상위 30개 PF를 대상으로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금감원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들 얘기 들어오면 국회의원실에서도 그렇게 자료 요청이 많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모펀드 본연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걸 넘어서 사모펀드 경영진에 대한 개인 공격 이런 것들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최근 이제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있을 때 MBK의 뭐 경영진이 슈퍼카를 몇 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규제로 이어질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다만 뭐 사모펀드에 대해서 규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제 쪽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말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그래요? 하긴 했는데 홈플러스 사태는 이제 사모펀드 업계 문제라기보다 특정 사모펀드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인 거예요. 전체라고 보진 않는다. 그렇죠. 이게 사모펀드가 제도가 도입된 지 지금 20년이 됐는데 이게 이 바이아웃 사모펀드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우리가 분류를 하고 기관들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이제 일단 코멘트를 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경기 변동 과정에서 네. 이제 산업의 구조 조정에 이 사모펀드들이 자금이 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뭐 시너지 효과를 낸다거나 일단 덩치가 크고 뭐 구조 조정하고 이럴 때 이거를 이제 은행권 기존의 금융권이 받아주기 힘든 부분을 사모펀드가 소화해준 면도 있고 중간에 브릿지 역할도 하면서 기업이 잘 살아날 수 있게끔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재편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금감원장의 시각이었고. 그래서 사모펀드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하는 쪽보다는 이제 시장 전체의 기능을 보고 좀 신중하게 그건 봐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었고 이 사실 지금 홈플러스 사태나 고려한 경영 분쟁 이런 거는 이런 잘못된 딜에 대해서 그 사모펀드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약간 미세한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지 전체 큰 그림을 좀 훼손하는 방향은 안 된다라는 시각을 좀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 라디오 방송을 들은 이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들은 그렇게 크게 규제가 이루어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좀 다행이다라고 아마 방송을 들었을 것 같은데 뭐 MBK 말씀을 살짝 해주셨으니까 MBK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슈가 너무나 많았고 비판도 많았고 그런 상황인데 요즘 또 약간 조용한 것 같아요. 요즘 상황이 어떤지 궁금도 하고 어쨌든 뭐 동부가 최대 규모의 펀드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M&A 할 때 먼저 문을 두드려 보거나 의사를 타진하는 쪽은 사실 MBK 쪽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MBK도 이걸 뭐 섣불리 다른 사모펀드들이랑 마찬가지로 섣불리 뭔가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 그러니까 큰 딜을 진행할 때 유력 원매자로 거론되는 그 사모펀드 중에 MBK가 빠진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큰 딜, 뭐 뭔가 매물로 내놨거나 이러면 뭐 우리가 보통 이제 티저레터라고 하거나 입찰 제안서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쵸. 이제 MBK였고 이런데 사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 그린 사업부 매각에서도 이제 MBK가 유력 후보였고 뭐 이제 입찰 제안서도까지 넣었었어요. 그때 뭐 6조 원이 좀 못 미치는 수준에서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뭐 보도는 사실
6조 원으로 나왔었는데 뭐 MBK 입장에서는 이게 카바오 딜이니까 기존의 제일제당의 조직에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그 사업만 떼어서 보면 가치를 좀 다시 평가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었던 거죠. 네네네. 근데 홈플러스 사태가 겹치면서 일단 매각적에서는 발을 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MBK가 이렇게 굵직한 딜에서 발을 빼면 경쟁이 낮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거론되는 몸값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 빅딜 매물 중에 하나로 거론됐던 데가 HPSP인데 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최대 한 2조 원 정도로 거론이 됐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난 2월에 예비 입찰을 실시를 했는데 뭐 MBK도 물론이고 뭐 블랙스톤, 뭐 베인캐피탈 이런 네. 이제 큰 사모펀드들이 뛰어들었어요. 어. 근데 뭐 몸값에 대한 시각 차이가 워낙 컸고 MBK가 일단 이 딜에서 빠지면서 매각 본입찰은 이제 잠정 중단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MBK가 이렇게 원매자 리스트에서 빠지고 이러면서 이제 빅딜을 주도할 만한 주체들이 일단 사라졌고 그리고 나머지 사모펀드들도 조금 몸을 사리고 경쟁이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보면 뭔가 이제 전반적으로 사모펀드 중심의 M&A 시장이 조금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은 건 맞고요. 이렇게 고려아연이나 홈플러스 사태 때문에 주로 이제 대형 바이아웃 딜에 나섰던 사모펀드들은 아, 이 딜에 이제 이름을 올리면 뭔가 좀 주목받으니까 일단은 좀 보자.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어쨌든 뭐 시장의 분위기 자체도 뭐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뭐 사모펀드의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많았어가지고 전부 다 일단은 조금 너무나 몸을 사리고 있는 분위기네요. 자, 그러면은 뭐 MBK 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어쨌든 김병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뭐 국회에 출석하라라는 뭐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근데 뭐 가진 않았죠. 출석하진 않았죠. 그리고 또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서는 뭐 사제도 출연하겠다,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했는데 요즘은 또 뭔가 메시지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근에 사실 뭐 국회에 출석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때도 이제 뭐 해외 네네. 출장을 이유로 국회 출석은 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MBK가 원래 이제 매년 3월 말쯤에 네. 그 회장 명의로 연례 서한들을 보내요. 마이클, 병주, 김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네,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MBK에 돈을 출자한 그 LP들 대상으로 보내는 연례 서한인데 그쵸. 매년 MBK가 그 연례 서한이 나오면, 그러니까 영어로 된 연례 서한이 나오면 그걸 한글로 번역해서 한국에 있는 기자들한테도 공유하고 뿌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했었고 언론에서도 좀 크게 썼던 게 워낙에 사모펀드들은 돈의 흐름에 민감하고 돈의 흐름을 이제 가장 잘 아는 이제 주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규모가 큰 MBK가 작년 한 해 어떻게 투자를 했고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담겨 그쵸, 있고 그리고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전략을 쓸 것이고 어느 지역에 기회가 있고 어떤 자산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지가 그 이제 메시지에서 나오기 방향이 때문에 보이는군요.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쵸. 근데 올해는 그냥 홈페이지만 살짝 올려놓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4월 초에 이제 그게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오.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연례 서한을 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한 해 평가를 좀 하죠. 이제 한국에서 대기업들이 비핵심 자산 좀 내놓는 분위기다. 카바오들이 좀 뭐 많았고 유동성 필요 차원에서 보면 다수의 딜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이제 스스로 평가를 했고요. 뭐 한국은 투자율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평균 한 25%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기회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게 굉장히 크게 헤드라인을 뽑혀서 보도가 되고 이랬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주로 이제 올해 논란이 있던 고려아연 딜이라든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이제 설명, 약간 해명하는 느낌이었었어요. 하필 올해가 또 MBK 설립 20주년 되는 해라서 그래요? 네. 나름 이제 의미가 있는 해긴 한데 일단 이제 뭐 내용을 좀 보면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미 있는 지분 가치 회수를 위해서 네. 회사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어. 이제 설명을 좀 했고요. 네. 뭐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얘기기는 하죠. 왜냐하면 LP들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쵸? 저희한테 네네. 맡겨주신 돈을 홈플러스에 투자를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지금 기회회생 절차에 들어가긴 했으나 이 가치를 회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이건 굉장히 이제 당연한 설명인데 여기에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홈플러스 회생 신청에 대해 언론에서 잡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네네. some noise in the press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했고요. 뭐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개인 기부를 포함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네네.
사제 출연 뭐 하겠다고 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쵸.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어떤 네, 방식으로 뭐 하겠다는 아직 뭐 들리는 게 없습니다. 나온 건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국회 출석도 안 했고 뭐 네.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진정성 이런 거에서 이제 의구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역시나 이번 연례서원에서도 또 없었고요. 없었어요. 이 고려형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도 뭐 적대적 인수라는 선정적 헤드라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약간 좀 언론을 좀 탓하는 모습이긴 네. 했는데 언론이 이렇게 여론을 좀 주도하고 있다 부정적인 음. 방향으로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고요. 뭐 고려현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 지배구조 개선을 바탕으로 한 이 한국의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랑 궤를 같이 하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슷한 거래가 많이 생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했는데. 뭐 사실 이제 이런 연례서원이 이제 뒤늦게 보도가 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시장의 평가는 너무 안일하게 보는 거 아니냐. 사실 이 고려안도 그렇지만 홈플러스 사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그쵸. 그 홈플러스에 그러니까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협력업체, 업체들, 공급업체,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까지 그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엮여 있는 사태였는데 이거에 있어서 너무 투자자 입장에서 LP들한테만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좀 안일했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언론의 잡음, 뭐 선전적인 헤드라인 뭐 이런 표현이 네. 느낌으로는 이거 별일 아닌데 언론들이 너무 호들갑 떠는 거 키웠다,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느낌이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비춰진 것 같아요. 사실 고려알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67만 원 뭐 이렇잖아요. 네. MBK 평균 매수 가격이 한 93만 원, 90만 원대 이상이거든요. 네. 그럼 이미 이제 손실 구간에 진입을 그쵸. 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국내 LP들 사이에서는 MBK를 출자 사업에서 좀 배제하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됐고, 뭐 과학기술인 공제회라든가 뭐 노라운성 공제 출자 사업에 탈락을 한 이제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제 연례서원에서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선정적인 헤드라인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책임감 있는 모습을 좀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토종 사모펀드로서 어떤 식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담았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야 이제 사모펀드 MBK로 인해서 불거진 사모펀드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러니까요. 금방 바뀔 텐데 그런 걸 놓친 게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네. 자,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죠? MBK 측에서 그럴 거라고 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씩 나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MBK 파트너스가 시장에서 조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게 사모펀드 업계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러면서 또 전반적인 M&A 시장도 약간 위축되니까 어쨌든 이게 잘 해결되어서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전반적인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